그래서 이 장하영은 이제 정인이를 입양해서 이제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뤘죠.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카페에 가서 저요 얘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탄과 막 그런 환호 이제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분양이라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난 입양한 사람이야 하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충분히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울 때 품이 든다는 거는 이제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을 하나 키워도 뭐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마 이제 정인이가 좀 입이 짧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 먹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뭘 정성껏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상대가 어머 맛있어라 하고 먹어야 돼요. 어머 맛있어라. 근데 아이가 뭐 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먹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꼭지가 돌면서 미친 듯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상상하건대 먹을 때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쌓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양을 한 거는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정말 선하고 교회에서 이제 어떤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인을 사랑하고 선하고 우리 가정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집이야.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더 뭔가 장식품을 이제 덧붙이다가 입양아라는 어떤 멋진 장식품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이라서 좋은 생각이야 하면 이제 막 가서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뭐 마치 샤넬백을 든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찬탄을 받되 그 대상이 나를 귀찮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품이 들거나 아니면은 난 분명히 새로운 샤넬백을 샀는데 여기에 기스가 나. 그러면 이제 못 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은 왜 그랬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냥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자아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있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를 봐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아가 있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이제 뭐를 생각해 볼까요? 그냥 내가 어떤 엄마가 굉장히 정보도 많이 알고 기도 세고 담임선생님도 손에 쥐락펴락하고 뭐 이런 우리의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다른 어떤 엄마를 욕을 해. 그러면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이 남편은 일단 좀 멍하고 줏대가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종적으로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다르게 생각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 행동은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아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멍한 사람이죠. 멍하고 꼭두각시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박윤아님이 기꺼이 조종을 당할 사람, 네 맞습니다. 자아가 희미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광채를 주는 사람을 아내로 선택했고 아내는 마찬가지로
뭐 사실 남편이 같은 대학을 나왔고 부모가 목사면 이렇게 뭔가 이제 그림 한 판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타적이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남편은 이제 세뇌와 통제와 조종을 당했을 거고요. 정인이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얘가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얘가 이런 장난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내가 말하는 대로 아이를 믿는 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믿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아내가 애한테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순간 자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뭐 애가 이렇게 뭐 어디에 멍이 들었는데 멍자국을 봤어요. 그럼 못 본 척하고 아이가 너무 위축됐어. 엄마 눈치를 봐. 그냥 아내가 좀 엄격하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오면 진짜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알면 뭐합니까? 1번 아내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화를 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수연님이 저희 엄마가 자기애적 성격이 강해서 이거저거 많이 시키면 그냥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엄마가 본인 맘대로 해석하셔서 오해하고 화내실 때가 힘들더라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한 집에 있는데 각자 할 일 한다고 엄마 전화를 못 받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며 화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쩌다 있는 거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분이 네가 내 전화를 무시했어 하면 그냥 무시한 겁니다. 뭐 그게 아니고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그들은 뭐 이를테면 남편은 항상 이게 전화기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자는 5초 내에 답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인격장애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들이 늘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정말 잔인해지는 때가 있는데 자기애적 손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틱 인저리.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상이 폭로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내가 새로 산 샤넬백이야.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다가 이거 짝퉁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그 감정은 상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애적 손상. 그 고유정이 그런 경우인데 이제 고유정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안이 그 제주도에서 그 아버지가 큰 렌트카 회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돈이 많은데 이 고유정이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가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게 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그 당시에 박사학위인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좀 자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심하게 하고 그럴 때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다툼이 많이 되는데 그 남편 그 동생에 의하면 형수가 형을 너무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멍이 들어서 오기도 하고 그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유정이라는 자기애적 인격장애자가 남편은 자기를 빛내주는 하나의 그게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좀 꽃다발이었는데 꽃다발이 나 싫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자기애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찾았죠.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찾았는데 그 남자한테는 전처의 아이라는 또 다른 이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족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거할 거를 제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애적 손상을 입으면 이제 사이코패스 수준이 됩니다. 그냥 사이코패스가 돼요. 근데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더 잔인해져요. 왜냐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해를 가한다면
이들은 이제 격렬한 분노를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그냥 훌륭하세요 하고 내 삶에서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위선자라고 하셨는데, 위선자는 되게 너무 순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서로 앞뒤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좀 내가 부족한 거 좀 부풀려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강렬하게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내가 실제 나고 남들이 딱 그렇게 봐야 되고,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은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트럼프를 보면서 이렇게 워싱턴에 왜 그 지지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 백악관을 일부러 열어주게끔 하고, 그 지지자들이 총을 들고 의회까지 난입을 했잖아요. 일부러 열어줬다는 의혹이 이제 강하게 지금 제기되는데, 그럼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뭐 대통령이란 꼭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이 분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상의 길이 남을 만한 이제 사건을 끌고 간 거죠. 이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고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예, 명품 엄마님이 때리고도 때린 줄 몰랐을 거라고 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잘 못 느낄 거라고. 네, 맞습니다. 때린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 유모차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벽에다가 부딪히는 그걸 봤는데, 이제 분명히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는데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모차를 좀 세게 밀었다거나, 뭐 아니면 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흔들어 줄 때 좋아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왜곡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애적 손상은 자기애적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정인이가 자기를 빛내는 정도에 비하면 너무 품이 들기 때문에 뭐 살인이냐 폭행치사냐라고 하는데, 그냥 살인의 동기가 이렇게 의식 바로 아래 단계에 살인의 동기가 엄청 깔려 있으면서 딱 한 겹만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없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칼이 이렇게 내려왔어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끔찍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저로서는 일단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면 무조건 좀 신고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신고를 하면 관계가 망가지지 않을까? 아니요, 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익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동학대 신고센터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신고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냥 얘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아과 의사들도 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했는데 지금 이제 3번이나 무시했다는 건, 이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진심으로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고유정 새아들의 살인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건 살인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이제 살인의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무혐의가 난 거고요. 이 법정에서 무혐의라는 건 살인이 아니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살인의 의심이 너무너무 많이 가는데 그걸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봤던 제일 끔찍한 경우는, 이 엄마가 엄청난 인격장애인데 아이가 엄마의 바람에 맞출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시키다가 이 엄마의 의식과 무의식이 너 같은 애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말은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봐. 이거는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지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했는데,
이 엄마는 이제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자식들이라는 게 나를 빛내야 되는데 너 같은 거는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제 이러면서 네가 지금 충분히 네 역할을 하고 있는 생각해봐 라는 거는 이제 사라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죽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 청소년 중에 또 이런 아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는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뭐 어떻게 내 밑에서 이런 애가 태어났냐.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꽤 많구나. 뭐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서 파낼 거다. 나는 남들이 너 같은 게 내 자식이라는 걸 알까봐 뭐 두렵구나. 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열심히 신고를 하자, 반복해서 하자 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의 부모까지 학대 신고를 해봤는데 그 아이의 삶이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학대에 의심을 받으면 행동을 많이 조심합니다. 막 무대 보고 이런 사람만 아니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면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를 학대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접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인관계는 좀 오래 안 사람이 아니라면 거리를 유지하자. 유진 리코드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맞아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인격장애의 특징은 자기가 인격장애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약한 보통 사람들이 이들한테 넘어가고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학대받고 착취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자기애적 인격장애라는 건 자기애적 인격장애, 자기애가 1%가 있어서 인격장애는 아니고요. 다 자기애적인 부분이 있죠. 뭐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면서 어머 왜 155명밖에 안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서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하는데 저거밖에 안 들어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너무 화를 내고 미친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 근데 이건 좀 과한 거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은 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자기애가 아이 양육에 맞지 않는 수준이 되지 않나?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곧 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수록 자기애가 강한 겁니다. 내가 못한 거 아이한테는 다 하게 해주고 싶어. 이거는 자기애입니다. 왜냐? 나한테 부족한 걸 아이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애를 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고 얘도 곧 나야. 그러니까 내가 결핍된 거를 얘한테 해주면 얘는 좋을 거야. 뭐 이런 분들은 자기의 아이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고, 아이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는 부모님도 자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건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아빠인데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제법 잘하고, 아이가 이제 축구를 쭉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네가 박지성급이 된다면 아빠가 다 밀어줄게. 그래서 애가 축구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네가 박지성급이 된다면 아빠는 집도 팔고 다 너를 데리고 외국에 유학 가서 다 해줄 거야. 제니님 일하는 엄마는 낮에 라이브 힘들다고. 그러시구나. 한번 저녁 때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소망과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생활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관리하는 부모님. 이런 걸 먹는 게 좋아.
너도 그러니까 이런 걸 먹어까지는 괜찮아요. 싫어도 먹어. 근데 이 자기애적인 엄마는 이건 네 몸에 좋단다.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거란다. 너도 엄마의 사랑을 안다면 거부하지 못할 걸. 이런.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런 엄마들이 키우는 아이들 중에 단 거나 이런 걸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엄마가 날 사랑해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내가 단 거를 좋아하는 건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데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근데 유진 레코드님, 네, 친정엄마가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데 저도 친정어머니가 약간 이상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너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안 좋아해 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는 이런 걸 좋아해 하면서 그거를 하는데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허물없는 친구처럼 여겨서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예가 이제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 니네 할머니가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남편 욕을 하시는 분, 니네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이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친한 척 하면서 그 감정을 전부 다 전가하게 되면 얘는 그거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나는 아빠가 그렇게까지 싫지도 않고 왜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아빠를 미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딸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엄마하고 애증이 참 많아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평생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소연이라고 하죠. 계속 하소연을 하면 이 아이는 그 하소연이 되게 듣기 싫지만 엄마가 고생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싫은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독립을 원해요. 우리 딸이 20대인데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집에서 나오면 엄마가 서운해 할까봐 나오기 힘들어하고, 기껏 결혼을 해도 친정 주변을 맴돌고, 서로 통화하다가 결국은 큰 소리치고 통화를 끊으면서도 엄마 말을 뭐 30분 1시간씩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엄마가 아이를 자기랑 똑같이 대하고 자기의 두려움,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애한테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생 그 아이를 친구 삼아 내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사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인 자기애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 애들이 어느 날 저한테 엄마는 왜 틈만 나면 아빠 흉을 봐 이러더라고요. 제가 틈만 나면은 흉을 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를 칭찬한 적은 없고 제가 입을 열 때는 야 아빠가 그랬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아마 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안 하고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지금은 좀 합니다. 아빠한테 되게 이중적인 양가 감정을 갖게 되죠. 예, 맞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대할 때와 내 삶을 생각할 때 감정이 좀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 명품 엄마님, 언니는 엄마를 싫어하는데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같이 살아요. 자, 조금 더 제가 심리학자로서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살 수밖에 없어서 아이를 맡겼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의식의 만남인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 엄마를 떼어낼 수 없겠구나 이런 무기력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장하영에 대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전형적이고 게다가 머리까지 좋은, 근데 머리가 좋으면 훨씬 더 인격장애 폐해가 큽니다. 머리까지 좋은 자기애적 인격장애고,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는 뭔가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나를 더 이상적으로 남한테 보이고 더 멋져 보이려고, 더 선해 보이고, 예, 훌륭해 보이려고 정인이를 입양했고요. 허세와 충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를 키우다가 의외로 품이 들어 날 귀찮게 해 하는 이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애적 손상이 옵니다. 자기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도 않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애적 손상으로 자기애적 분노가 솟구친 거죠. 그 다음에 아마 두세 번 정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그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자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한테 선택당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있기 어려워요. 자아가 있으면 선택당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있었던 고유정씨 남편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남편은 뇌가 좀 깔끔한 분인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장하영의 부모는 자기애적 인격장애인 것 같습니다. 이 장하영과 똑같이 정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안타까운 마음, 돌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목사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건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적절한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자기애적 가족 상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장하영 같은 성격은 뉘우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정말 나쁜 인간들이야.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례 하나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수록 우리는 자기의 아이를 이용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애는 이래요 라는 말을 할 때 너무 기쁘고 흐뭇하면 반성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친구 같은 엄마예요 하면서 아이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엄마도 자기의 한 방편으로 아이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별 생각 없이 흔히들 많이 하는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행동을 했죠.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도 끊임없이 삼수, 사수를 하고 평생 자기 스스로한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중에 성적이 어지간히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지간히 좋으니까 이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큰 거죠. 자, 김미정님, 신고를 오히려 더 자극한 것이네요. 근데 신고를 한 번, 두 번 내에 경찰이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고를 해보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신고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불안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보다 때리는 엄마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부모랑 분리한다는 게 우리 같은 문화적 환경, 그러니까 때려도 부모가 낫지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어렵고요.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게다가 분리가 어려웠을 게 이 부모들이 굉장히 멀쩡해 보인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아마 신고가 두 번 정도 있었으면 전문가들이 움직여서 정말 분리를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부모와의 분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하고 뛰어노는 것 자체를 이제 학대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아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좀 적당히 거리를 두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모르고 하는 행동 중에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제가 크게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런 식으로
네, 한 두어 가지 주제를 갖고 앞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제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메일 등을 통해서 네,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보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정도 라이브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